오늘은 남해 미조에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은 남해 미조 숙섬 자갈마당이라는 포인트에 내려서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때가 두물입니다. 간조 시간이 10시 29분이 간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덜물 시간에 맞추어서 덜물을 보기 위해서 조금 늦지막하게 출조를 해서 철수 시간은 한 5시경에 철수를 할 예정을 잡고 오늘은 숙섬에 나왔습니다. 숙섬 갯바에서 감성돔 낚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채는 채비를 하는 도중이라든지 무슨 물건이 물속에 빠졌을 때 손쉽게 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비를 할 때는 뜰채를 먼저 이렇게 펼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비를 하기 전에 항상 밑밥을 먼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좀 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완전 정조 상태가 되다 보니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지만은 이 자리는 제가 한 몇 번 내려봤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노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측편 2시 방향에 보면은 숨은 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좌측편으로 보면은 저 한 30m 앞에 저 보면은 또 숨은 여가, 물속에 수중 여가 들어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덜물이 시작되면은 조류가 좌에서 우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물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에 있는 2시 방향에 있는 숨은 여에 밑밥이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대량으로 좀 투입을 해놓고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밑밥을 뿌려두고 지구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때는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밑밥을 투입을 해서 집어를 한답시고 이렇게 밑밥을 투여를 해놓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조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고 밑밥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좀 뿌려두었다가 어떨 때는 이곳을 포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은 간조에서 덜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측편 숨은 여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뿌려놓으시면은 조류를 타고 들어오다가 수중여에 감성돔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기대감을 안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보통 낚싯대가 530입니다. 5m 30짜리 낚싯대지만은 오늘은 저는 그 5m 낚싯대입니다. 50대 조금 짧은 50cm 짧은 그런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할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채비를 하기 전에는 항상 1번, 2번 이렇게 가이드를 빼두고 낚시를 하면은 낚시하는 도중에 실수를 해서 이렇게 초리대가 뿌려먹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빼두고 나면은 초리대의 탄성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 당기든지 낚싯대가 또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초리대 꼭다리가 이렇게 톡 부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하기 전에는 항상 1번, 2번 가이드를 빼두고 낚시를 한다. 또 찌어 선택이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과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몇 호찌로서 낚시를 할까, 어떤 찌로서 낚시를 할까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5도 경사치 이 찌를 선택을 하고요. G2 수중치를 넣고 도래 묶음은 저는 항상 이렇게 2줄 까베기 묶음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가장 튼튼한 매듭법이죠. 2줄을 통과시켜서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꽈배기 묶음법으로 자, 위에 채비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 위에 채비가 끝이 나면은 그때는 다시 낚싯대를 펴서 목줄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목줄을 묶기 전에 항상 채비를 좀 멀리 이렇게 던져서, 프로팅 타입의 원줄은 낚시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민물로 식지를 않고 이렇게 감아두면은요, 파마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마 현상을 좀 펼치기 위해서 멀리 채비를 투척을 해서 이렇게 한두 분만 이렇게 던져서 다시 감아드리면은 파마 현상이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목줄을 묶기 전에 이렇게 파마 현상을 좀 풀어놓고 목줄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은 목줄을 오늘 몇 호를 사용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순간이죠. 선장님한테 나오면서 물어본 것도 CR이 보통 한 30cm 급에서 한 40cm 급의 그런 감성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목줄을 묶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호 목줄을 묶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줄의 길이는 한 3m 정도, 한 3m 정도의 목줄의 길이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바늘은 3호 바늘을 묶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뽕돌의 선택입니다. 뽕돌은 제가 아는 전청 낚시라든지 전주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뽕돌의 선택은 조류의 빠르기죠. 조류가 어느 정도 오늘 빨리 흘러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심이 어느 정도 깊으냐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수심보다는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서 뽕돌의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채비를 멀리 투척을 할 것인가, 가까운 곳에 채비를 투척을 해서 낚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뽕돌의 호수가 틀려질 겁니다. 멀리 던질 때는 원줄에 당기는 그런 힘에 의해서 채비 내림이 더디니까 조금 무거운 뽕돌을 달아야 되겠고요.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할 때는 뽕돌을 달지 않아도 어느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채비가 이렇게 내려가집니다. 저는 오늘 비뽕돌을 바늘 위 한 60cm 위에 하나를 달아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끝이 났습니다. 낚시하기 가장 까다로운 빠른 조류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조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앞조류가 이렇게 부딪히는 곳에서는 낚시하기는 힘들지만은 낚시를 하는 도중에 생각을 항상 갯바위 부근에서 내가 입질을 받아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면은 낚시도 편할 뿐더러 그리고 또 입질 빈도수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앞조류가 형성이 되는 곳에서는 아무리 멀리 원투를 채비를 던져 놓더라도 결국에는 채비는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집니다. 그리고 또 밑밥을 뿌리면 갯바위 앞쪽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그런 현상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감성돔들도 역시 조류를 타고 와서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먹잇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밑에 모여 있는 그런 먹이를 섭취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앞조류가 형성이 될 때는 채비를 조금 멀리 던져서 그때부터 채비를 이렇게 내리면서 내 채비가 갯바위 앞에 이렇게 바싹 붙을 때까지는 붙었어도 한참 그때서부터 다시 이렇게 입질을 기다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면은 낚시하기가 좀 편하겠죠. 던지면은 앞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이런 조류에서는 낚시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보다는 이런 조류에서는 조금 던져서 갯바위 앞쪽, 갯바위 턱에서 입질을 받아낸다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면은 조금 편한 그런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조금 한 15m 이상 이렇게 던진 다음에 갯바위 앞쪽에 이렇게 붙어서 입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끌림은 좀 생깁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 미끌림 정도는 또 각오를 또 하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 뭐야? 앞으로 밀려 들어오는 조류 속에서 무언가 입질을 합니다. 잡어가 당겨오는 게 잡어겠네. 볼락이었구나. 볼락 맞네. 와, 니 눈 크네. 완전 왕눈이네. 오늘 들물은 계속 지금 앞조류입니다.
뭐야? 옆으로 쬐노? 뭐가 이상하다 했다. 바깥으로 이런 쬐고 나가는 폼이 감성돔은 아닌 건데, 숭어가, 농어가. 잡으라도 한 마리씩 앉아 올라오네. 농어네. 농어가 한 마리 올라오네요. 그렇게 큰 농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까지맥이 수준. 농어입니다. 까지맥이라 그러죠. 낚시를 한 지 2시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감성돔 입질이 없습니다. 바람도 좀 불고, 지금 2시간 동안에 밑밥도 한 절반 가량이 투여가 된 것입니다. 꾸준하게. 이 자리는 그나마 지금 앞조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 밑밥의 분실량은 그렇게 덜 합니다. 횡조류가 흐르면은 밑밥이 굉장히 많이 분실이 됩니다. 쭉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하지만 앞조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밑밥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 밑밥들이 대부분 지금 발 앞으로 밀려와서 갯바위 밑에 있는 턱 밑에까지 이렇게 모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지금 한 2시간 넘게 낚시를 해봤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감성돔 질은 오늘 한 번, 한두 번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앞조류가 형성이 된다면은 아마도 발 앞쪽에서 틀림없이 입질을 받아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합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을 갖다가 해라면은 기다림의 낚시라고 하면 됩니다. 던진다고 해서 퍽퍽 바로 물어주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요. 물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물때가 되어줘야만 꼭 감성돔들이 이렇게 갯바위 주변을 이렇게 타고 지나가다가 밑밥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오래 이렇게 머무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락이야 엄청 많구나. 지금은 중들물까지는 아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수심이 좀 깊은 곳입니다. 수심이 좀 깊은 곳 같은 경우에는 물돌이 시간이라 그러죠. 초들물 때 입질의 빈도가 작습니다. 수심이 조금 깊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은 이곳은 조금 수심이 얕은 이런 곳에서는 초들물보다는 중들물 가까이 될 때 입질의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입질이 들어오더라도 한 1시간 이내에 입질을 받아내지 못하면은 오늘 아마도 입질을 한번 받지 못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겁니다.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뭐야 왔다 뭐야 감성돔입니다. 이 씨알이 크지는 않지만 기다리던 감성돔이 첫 입질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큰 씨알은 아니지만 시원한 입질을 보여줍니다. 초리대를 살짝 들어 올릴 때 초리대를 살짝 들어 올리니까 그냥 들고 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주네요. 이러면 삼켜버렸다. 어린 감성돔이라 방생을 합니다. 30cm 이상의 감성돔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만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감성돔이 첫인사를 해줍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감성돔이 올라왔다는데 기대를 갖고 아마도 좀 더 큰 고기가 나올 겁니다. 가을 감성돔은 한 마리가 낚이면은 보통 특별한 이상이 없는 다음에는 한 서너 마리 정도는 이렇게 낚아내어야만 감성돔 낚시를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마리가 낚여 올라왔으니까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중들물이 되었습니다. 중들물이 되다 보니까 자부부터 감성돔이 입질을 해줍니다. 왔다. 와, 감성돔. 와, 힘 좋네. 중들물이 시작되자 또다시 감성돔이 입질을 보여줍니다. 우와. 새알은 별로 안 큰데, 이야, 힘 좋다, 힘 좋아. 역시 가을이구나. 와, 힘 좋습니다. 무슨 놈의 힘이 이래 좋노? 그렇게 뭐 큰 감성돔은 아니지만은 가을 감성돔답게 엄청난 힘을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들물은 계속해서 지금 앞조리가 이렇게 빨랐다가 좀 느렸다가 하는 그런 앞조리가 지금 형성이 되다 보니까 채비는 지금 한 15m 정도 투척을 해서 내 채비가 갯바위 앞쪽까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붙어 들어옵니다. 붙어 들어올 때 갯바위 바로 밑에는 본 턱이 있습니다. 턱 바로 앞에서 그냥 입질을 받아내는 굉장히 시원한 입질을 보여줍니다. 가을 감성돔의 입질이 특성이 굉장히 시원한 그런 입질을 보여줍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몸을 불리기 위해서 좀 먹이 활동이 왕성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특히 또 가을 감성돔은 조금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바로 또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오늘은 어린 농어와 볼락 그리고 감성돔, 진한 손맛을 안겨주는 숭어까지 그런 손맛을 보고 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숭어가 부시리보다는 굉장히 둔한 그런 어종이다, 그죠? 부시리 같으시면은 부시리 목줄을 갯바위에다가 이렇게 감아 돌면서 터져버리는 그런 신기를 발휘를 했을 건데, 이놈은 부시리보다는 머리가 둔한지
올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갯바위에 서니 선선한 그런 바람이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날씨입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은 낚시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감성돔들이 갯바위에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그런 철인데 고등어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등어 떼가. 아이고. 고등어가 붙어 버렸어요. 그나마 어느 정도 감성도 몇 마리를 낳고 고등어가 붙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고등어가 낚시를 할 때부터 붙었더라면 오늘 감성돔 구경은 하지를 못하고 갔을 겁니다. 낚시를 하면서 가장 불청객인 고등어입니다. 다른 잡어들은 뭐 어느 정도 잡어 퇴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은 이 고등어만큼은 퇴치가 안 됩니다. 낚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물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낚시든지 대상어종을 해서 낚시를 하더라도 물때가 되어야만 그 대상어종들이 갯바위에 몰려듭니다. 처음에 가지메기가 낚일 때 그때도 그 물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농어가 어린 농어지만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볼락 같은 경우에도 한참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뚝 입질이 끊기 봅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볼락, 아이고 참, 볼락 물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감성돔이 올라올 때, 야, 참 힘좋게 올라갑니다. 완전 부실이 입질이다. 그리고 지금은 고등어 물때입니다. 물때가 그 고기들이 들어오는 그런 물때가 있습니다. 농어 물때, 볼락 물때, 감성돔 물때, 그리고 숭어 물때, 지금은 고등어 물때. 밑밥을 뿌리질을 안 했는데 크지도 않은 고등어들이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더 이상 낚시는 불가능합니다. 고등어가 너무 많다. 낚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돌이 시간입니다. 만조에서 설물로 진행되는 시간이지만은 고등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고등어가 빠지지 않고, 와, 너무 많습니다.